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88%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35% 상승 마감하였어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코스피는 여전히 월요일과 같은 흐름이었고,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이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백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델타 변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만큼 이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지 않을 때 코스닥은 움직여요. 참 시총 부분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뭐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긍정적으로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코스피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 대부분 외국 시장이든 어디서도 한국 증시라고 얘기를 하면 코스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한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가 상승한 거고 코스피가 빠지면 한국 증시가 하락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그런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의 이 기준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대외적으로 뭐가 좋지 않을 때는 다 같이 빠져야 되는 게 맞지만 대외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그 외에 대외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지만 그냥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나 뭐 그럴 때는 뭐 코스닥이 훨씬 더 이 변동 위아래 폭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만 그냥 느끼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또 월요일 치고는 이 뭐라 그럴까요? 코스닥은 이 매수세가 강했죠. 기관 외에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이렇게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건 이 양매수의 흐름을 내일도 이어가면 정말로 좋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매매의 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 다음날 뭐 조정을 주는 경우가 꼭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다시 개장을 하기도 했지만 물량을 많이 사놔야만이 그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꼭 둘 중에 한 명은 매도세를 던지면서 주가의 이 강한 상승을 어느 정도 발목 잡든 뭐 횡보를 하든 혹은 조정을 주든 둘 중에 하나는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래도 시장은 나쁘지 않다. 내일도 이런 매수세가 같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의 모양을 본다면 이 올라가는 폭에 대한 길이가 뭐다? 조금씩 짧아져요.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좀 짧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짧게 내일 조정을 받는다면 뭐다? 주가가 한 차례 출렁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뽑아내고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옵션만 길이죠.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전까지 쫙 뽑아가지고 여기보단 좀 더 길게 뽑아내고 눌림을 주는 흐름을 준다면 앞으로도 흐름이 좋을 거다. 그게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누른다면 이 올라가는 폭이 좀 짧아진다라는 거는 뭐다? 향후에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어찌됐든 갭자리를 살짝 만들었어요. 그죠? 신고가에서 갭자리를 살포시 만들었다. 뭐 1% 정도 0.1% 정도밖에는 안 되겠지만 맞나요? 0.385 시가가 79 그러면 1% 정도네요. 맞나요? 1%가 안 나오는데? 0.1% 정도? 0.1% 정도의 갭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갭을 내일부터 조정을 줘서 눌렀다 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조정을 줄 때 이 갭까지 메꾸고 갈 거냐, 1030까지 눌렀다 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당장 누르면서 내일 하고 모레 해서 메꾸고 목요일부터 다시 갈 거냐, 아니면 꾸준히 상승해주고 목요일 이후에 한번 강하게 누르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메꾸고 갈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만 코스닥을 바라보시고요. 어찌됐든 1100포인트까지는 크게 큰 위험성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오늘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조금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꾸준한 상승은 있을 거고, 이래나 저래나 이 박스 위에서 현재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많이 눌린다 하더라도 3265포인트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의 이 흐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어찌됐든 이 3300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아래 뭘 해야 돼? 매물 확인을 할 거다. 왜? 앞자리가 또 변경되는 자리니까. 3300이. 그죠? 우리가 3000포인트 위아래 꼬매기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뭐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시장에 이 자금이, 신규 자금이 크게 안 돌아가니까 코스피에게는 당연히 요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코스피가 시총이 높으니까. 이 시총 높은 것들을 올리려면 뭐다?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평균값 이상의 자금이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럼 이 위에 자금이 들어올 때 주가가 1%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찔끔찔끔씩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공부와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열일을 했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PCL 보면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어요. 대부분 올라가기 전에 미리 팔았을 확률이 높고, 혹은 눌리고 나서 주가를 한번 올라갈 때 뭐 매매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여요. 예전에 진단키트 관련이었고, 진단키트, 랩지노믹스 뭐 기타 등등이 갈 때 얘만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얘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종목이다. 분명히 뭔가 흐름을 만드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질 때, 여기서 빠질 때 얘는 이제 여기서 요만큼을 올렸던 종목이고, 뭐 오늘 어찌됐든 뭐가 어찐다 저찐다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잠깐만요. 오늘 뉴스가 진단키트 FDA 승인 불발이다라는 가짜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종가에 다시 그런 거 아니다, 가짜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에 올라왔죠. 한 3%, 4%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뭐냐, 이 주식이라는 건 악재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 여기서 악재가 발생이 됐으니까 해소가 되면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이만큼이 올랐으니까 이게 아웃되면 이만큼이 빠져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만큼이 빠졌으니까 이게 해소되면 이만큼이 올라와야 되고, 그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죠? 근데 주식은 뭐다? 별개다. 왜? 현재 PCL의 자리를 보면요,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요런 자리였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 강하게 나갔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자리로는 들고 있는 사람의 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더 이상 버티다가 에이 빠지네, 아 내 거 수익률 까먹겠다, 그러면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악재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신규 매수자들이 여태보다는 안 들어온다라는 거고, 기존에 들고 있다가 수익 실현을 한 사람이 야 이거 악재, 이거 가짜뉴스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10주를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10주를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더 빠지면 몰라도 기껏해야 2주에서 3주 정도 산다라는 거예요. 왜? 현재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현재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반등이 강하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뭐다? 이 밑꼬리를 한번 잡으러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4만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밀어줘야 제대로 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은 종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분봉상에 봤을 때, 분봉상에 봤을 때 강하게 눌렀고 이 누른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장중에 이거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눌렀던 사람이 밑에서 다시 샀고,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팔아먹고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5분봉으로 보면 확연히 눈에 나오죠. 여기서 위아래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다시 물량을 챈 다음에 여기서 빵 하고 올리고 여기서 빵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래가 빵빵빵빵하게 다 터졌다라는 거고, 지금 빵빵빵 하고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에서 흐름을 본다면 여기가 바닥이었고 그 위로 올라오면서 거래를 만들었던 자리를 뭐 여기까지 열어놓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고점이 열려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올려놨다가 다시 누르고 거래가 안 터지니까 이 자리 위로 못 올라타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다음으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 자리가 남는다라는 거죠. 58,000원 그리고 56,000원. 그러면 당장의 이 흐름으로는 요 안에서 박스를 치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요 박스, 큰 그림으로 좀 봤을 때 요 박스까지 요런 그림이에요. 요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거다. 그러면 다시 한번 53,500원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쫙 그어본다면, 이렇게 그어본다면요, 요 위에서 박스를 칠 거냐, 횡보하는, 아니면 이 밑에서 칠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고, 그럼 중심값은 결국에는 52,3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이 기준으로 이 위에서 버틴다면 어찌됐든 하락을 크게 줬던 58,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혹은 6만원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못하고 밑에서 움직인다면 어찌됐든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할 확률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갔던 수급이 당장 빠르게 들어올 만한 위치의 그림은 아니다. 어찌됐든 한 번은 더 눌러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악재가 해소는 해소인 거고,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한 이 주가 조정은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그림은. 왜냐면 강하게 한번 눌러놓고 여기서 몸통을 만들어 놨다가 여기를 한 차례 뛰어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어디? 여기를 못 넘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를 못 넘겼어요. 못 넘기니까 주가를 한 번 더 누르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악재로 강하게 눌렀다라는 거고,
이제 이 47,000원에서 유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어찌됐든 한 번은 더 누르는 그림은 나타나줘야 돼요. 뭐가 어찌됐든. 어찌됐든 한 번 정도는 눌러줘야 그 다음에 또 신규 매수세에 관련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 조정은 받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런 그림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재가 해소가 되긴 했지만 이래나 저래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는 거고, 이미 연기가 났든 안 났든 수급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수급이 다시 들어오지는 않는다. 누군가 들어오려면 신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위치가 애매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린바이오,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드리고 나서 오늘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신풍제약의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서린바이오 역시도 시간에서 같이 빠졌거든요. 오늘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좀 나왔겠죠. 내일은 신풍제약이 당연히 시간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내일은 좋지 못할 확률이 높다. 신풍제약이 시총이 높은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걔가 뭐다? 이 코스닥을 끌고 내려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시간에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간에서 26,200원 뭐냐, 거의 다 빠졌다고 보면 돼요. 오늘 올린 거를 다 그냥 반납 내일 시키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주봉이나 일봉의 기준으로 일단 보면 어찌됐든 고점을 한번 갱신했다. 그죠? 고점을 갱신했고 이 윗꼬리와 몸통의 길이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요렇게 기준 잡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딱 중간값이죠. 고점까지 갔다가 딱 중간값이 갖다 놨는데 여기서 또 한 차례 시간에서 눌렀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가 어디? 26,400원이에요. 그렇다면 내일 어디까지 밀릴지언정 25,000원을 이탈하는지 체크하시고, 이탈하지 않고 종가상 26,500원 위로만 올려다 놓고 마무리가 된다면 뭐다? 어찌됐든 또 한 번 고점을 확인하러 간다. 1차적으로 29,500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되고요. 많이 혹여나 갭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3,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아직은. 어찌됐든 이 신풍제약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 신풍제약의 악재가 신풍제약의 모든 이 뭐라 그럴까요? 생산 라인의 발목을 잡을 만한 악재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풍제약을 볼까요? 자, 올라왔죠. 기존에도 영상을 제가 여기서 찍었을 때 지켜주는 자리에서 뭐다?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신풍제약은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반해서 신풍제약 우선주는 저항대다 라고 그랬죠. 얘가 저항대인데 신풍제약이 갈 자리는 남았다. 그러면 신풍제약은 가더라도 신풍제약 우선주가 못 갈 거냐 아니면 같이 움직일 거냐의 기준인데, 얘는 단일가로 들어가면서 사실 큰 상승을 못하고 있죠. 왜? 저항대니까 그래요. 저항대니까 그런 거고, 사실 단일가로 지금 들어갔으니까 신풍제약 우선주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왜? 오늘에 들어온 거래량은 내일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는 거래량이에요. 왜냐? 단일가니까 신풍제약 우선주는. 그렇다면 신풍제약의 모든 게 지금 현재 달려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10만원은 오늘 딱 확인을 했지만 단일가를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주봉상의 저항을 넘기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참 재밌는 거는 이 치료제 관련된 애들이 현대바이오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이상 이후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셀트리온도 뭐 이상 긴급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빠글이 나고,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도 긴급 승인을 낼 거다라고 해갖고 주가를 강하게 쳐올려놓고 다음날 빠글을 쳐갖고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려놨죠. 그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바이오는 100% 완벽하게 삼상을 완료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돈도 없고 기술은 있는데 결국엔 돈이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 2상, 3상 참여자들, 이 참여를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혹여나 죽기라도 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참여자를 많이 모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보면 종근당도 이때도 그랬죠. 2상 신청을 했는데 어떤 거에 지금 현재 시중에 완판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더라. 당연한 거겠지. 왜? 2상이니까. 아직 3상 완료도 안 됐고. 당연한 얘기를 공시로 악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뭐 이상이 완벽하게 성능이 좋다 100%다 라고 얘기 나올 거면 3상을 뭐 달랍니까? 그냥 2상으로 시판해버리면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주가상으로 눌러버리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것도 최소 1년에서 2년입니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 2상까지는 돈이 많이 안 드니까 2상 성공했다라고 하고 3상은 성공이 안 나와요. 뭐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중간에 이제 그만할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3상은 정말로 이 이 병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원들을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주로 그 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3상은. 그죠? 2상은 크게 중요할 게 아닌데 한국에서는 이 2상이 중요하게 봐지는 거예요. 왜? 3상을 못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돈이 없다. 우리 제약사들은. 그죠? 막 어찌됐든 그러면서 오늘 주가를 좀 올려놨고 이런 거를 누군가 알았기 때문에 상한가를 안 보냈겠죠? 주봉상에 저항대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못해도 10만 5천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은 더 쳐줄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VI까지는 가볼 수 있는 자리. 근데 굳이 안 갔다라는 거죠. 시장이 오늘 이렇게 좋았는데 제약바이오 위주로. 그죠?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시간에 상한가를 보내면서 물량이 꽤 많이 쌓였어요. 이래나 저래나 단기적으로 악재로 판명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악재로 인해서 점화가 나올 거냐 아니면 뭐 15% 20% 이상의 하락률이 나올 거냐. 근데 시간에 물량 쌓인 걸로 보면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부터 쳐 올렸으니까 이거를 다 반납시킬 거냐. 그게 아니라면 중간을 딱 잘라서 요거는 빠르게 반납을 시키고 나머지 요거는 남겨둘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관점이에요. 결국 이 자리를 다 반납을 시킨다면 별 볼 일이 당장 없다라는 거고 결국엔 또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중간 정도만 반납을 시킨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이 9만원대에서 10만원대 사이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내일 시가가 오늘 하한가로 86,000원을 찍었지만 내일 시가가 83,000원 위에서 시작할 거냐 밑에서 시작할 거냐고. 83,0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번 83,000원이 여기죠. 83,000원 위에서 시작한다면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라도 92,000원에서
기술적으로라도 9만원에서 9만 5천원 사이까지는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나온다. 대신 8만 3천원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은 못해도 8만원에서 7만 8,500원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관점인 거고요. 여기서 7만 8,500원까지 내일 밀든 혹은 슬금슬금 밀어내면 결국엔 뭐다? 결국엔 다시 이 7만 1,500원 정도, 7만 2천원 밑을 한번 확인을 해야 뭐다? 자리를 잡고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얘가 이 구름대를 넘어서서 한 차례 또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다가 결국은 악재로 인해서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젠 뭐다?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은 내일 이후로는 기대해 볼 수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거래량보다는 내일 뭐 거래량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일은 웬만하면 83,0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게 뭐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대신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9만원 위로 못 올라타면 결국에는 78,500원까지는 8만원에서 78,500원까지 무조건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크게 별 볼 일 없는, 당장은 또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신풍제약을 좀 바라보셨으면 하고요. 어찌됐든 저는 12만원까지는 한 번은 열었다가 가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그게 빠르게 올 줄 알았더니 빠르게 왔다가 결국엔 다시 요 자리를 찍으러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게 오늘의 뉴스로 인해서 좀 달라지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임팩 오늘 좀 강하게 하라 그랬죠. 얘 뭐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금요일 날은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오늘 반응을 했어요. 뭐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 좀 주가를 눌렀다라는 거고,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 현재 자리는 신고가, 주봉으로 돌아보더라도 위에서 지금 누르는 자리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주가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래가 빵 하고 터졌지만 실제적으로 주가를 올려다 놓고 움직였던 자리가 여기에서 어느정도 박스의 흐름을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요런 박스권인데 여기서 주가를 올리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저점을 올려가면서 고점을 유지시키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강하게 뽑아냈고, 그런 슈팅을 뽑아낸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주가를 한 차례 눌렀거든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많이 밀린다면 13,5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13,5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지만 지금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강하게 쏟아냈고 아직까지 이 구름대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구름대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상향이죠. 왜? 여기에 이 매매를 했던 요 자리에 29일 후의 모습이니까 요런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이 13,500원만 이탈하지 않고 요 안에서 당분간의 박스권의 흐름만 보여준다면 어찌됐든 이 구름대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박스의 흐름은 여기 그리고 어디까지? 요렇게까지 요렇게 보여주면 되죠. 그럼 뭐다? 정확하게 박스권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요런 그림이 정확하게
박스권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중간값을 딱 잡았을 때. 그죠? 대략적으로. 그럼 이런 그림을 잡았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맞나? 자, 뭐야? 요런 그림이 대략적으로 잡으면 중간값이 되겠죠? 요 정도 자리. 그럼 요런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 또 한 차례 눌러보면, 이 16,200원과 13,700원 정도의 지금의 자리가 어디? 딱 중간값이에요. 그럼 뭐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현재의 자리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14,9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6,2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이 16,200원을 넘어서고 지지를 한다면 또 한 차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17,000원 부근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긴다면 또 18,400원, 못 넘긴다면 다시 16,200원에서 14,900원, 요 라인, 요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지켜보면 된다. 결국엔 이 자리를 이탈할 거냐 못할 거냐. 이탈을 한다면 13,75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지금의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지키면 다시, 못 지키면 내려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네이처셀. mRNA 관련된 백신 부대장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은 오늘도 올라왔죠. 제가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날. 그래서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시간에서는 이 신풍제약으로 인해서 주가를 누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47,400원 말씀드렸죠. 그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뭐다? 경고 종목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길게 끌고 갈 종목이 아닙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네이처셀은 진원생명과학이 경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얘는 경고에 들어가 버렸죠. 모질한 애죠. 딱 위아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딱 자리에서 경고를 들어가 버리니까 주가를 뭐다? 누를 수밖에 없는 실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왜? 경고에 들어가면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용과 미수를 못 쓴다. 이 신용과 미수는 개인이 쓰냐? 아니다. 주포도 세력도 신용과 미수로 뭐다? 주가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에 들어가면 그만큼 수급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 한 차례 조정이 27,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올라왔고요. 이래나 저래나 얘는 여기서 위아래 매수매도 물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주가는 한 번은 더 올릴 거예요. 대신 올릴 때 이제 확인을 할 거다. 어디? 요 자리죠? 여기 32,000원을 넘어설 거냐 말 거냐. 넘어선다면 단일가 거래든 이 경고 종목을 달고 나서도 단일가로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다가 결국에는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 분명히 이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온다. 어디? 경고가 끝날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왜? 파동이 한번 나왔고 하락 A파가 지금 나온 자리고 이제 B파가 올라오는 자리예요. 이 B파가 올라올 때 32,000원이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일단적으로 3만원 위로 올라타는지를 꼭 체크해라. 3만원 위로 올라타서 지지한다면 32,000원 부근까지 일단 홀딩을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이 자리를 올라타더라도 3만원이 깨지면 뭐다?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밑바닥을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해라. 왜? 아직 하락 C파가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고 AB 프로바이오가 좀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죠. 모더나 관련된 종목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기존에 이 주가를 움직였던 자리가 어디에 여기서 요 안이에요. 여기까지도 열려 있는 자리지만 실제적으로 어디 기존에 있던 고점 자리 부근에서 쳐맞았고 다시 누르면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지금 막고 있는 자리거든요. 1500원대 어디? 여기에 대한 저항. 그러면 이 저항 1500원대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1800원대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럼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가를 옆으로 횡보시키는 박스권의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어디? 요 안에 지금 갇혀있는 거죠. 요 안에 갇혀있는 자리에요. 여기에서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 어디? 오늘의 종가 자리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위로 올릴 거냐, 즉 1470원 위로 안착을 할 거냐, 1500원이죠 1500원 위로 안착을 할 거냐, 못한다면 다시 한번 1400원 1400원에서 1350원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당분간은 이 구름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 15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결국엔 다시 또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렇게 박스권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 이 박스권을 뚫으면 다시 한번 어디? 여기까지의 박스권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대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뚫고 올라선다면 이 다음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박스권이고, 박스권 하단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자리다. 여기서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이 자리까지 찍고 밀릴 거냐, 아니면 지금 자리 한 번 더 눌렀다가 135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16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거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주가는 다시 한번 이 1500원대 16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NL 바이오 펩 요 종목도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서 한 차례 수익 실현해드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 자리 위에서 뭐다? 신규 매수 관점이다, 분할로.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왔을 때 어디?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이 자리 확인하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끝이냐 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45,500원 조금 넉넉 잡더라도 45,000원까지만 열어놓으시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다시 한번 신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분할적인 관점에서 45,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 정말 좋은데, 이 45,000원에서 42,0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적인 관점에서만 이 물량을 모아댄다면 다시 한번 뭐다? 얘는 이 고점을 넘기고 신고가를 갱신할 확률이 높은 차트의 모양이에요. 지금의 차트의 모양은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 자리를 억지로 눌렀기 때문에 억지로 누르면서 뭐 했다? 기존에 이 매물을 털었던지 아니면 지들이 물량을 모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했고, 그러면서 V자로 강하게 반등을 시켜놓고 여기에 대한 저항을 어디? 여기서 한번 흔들어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누르면서 또 한번 여기 있는 저항을 여기서 흔들어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는 안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인 거고요. 요런 자리까지 정말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땡큐하고 받아봐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일 확률이 높다. 어찌됐든 지수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상방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자, 뭐 또 다른 종목들도 했는데 좀 오래 한 것 같으니까요. 우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